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도 여전합니다. 얼마 전부터 경기 분위기가 약간씩 조금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계속해서 이제는 그 승기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차 아직은 많이 벌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경기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뒤에 좀 집중력을 발휘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후반에 좀 점수차가 벌어졌죠. 이제 후반전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선수들의 활약 정리해보는 하이라이트 시간, 이 8강부터 8명의 라인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그러면 오늘 어떤 선수들로 라인업 구성이 되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의 대진입니다. 총 8강 4개의 라운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근래 들어서 자주 이야기됐던 선수들은 아니고요. YG 플러스라든지 에어 부산, LNF 요 정도. NC 소프트도 한 달 내에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셀바스 AI 대 KT 알파. AI, 인공지능 대전으로 1라운드 꾸려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활발하고 좀 눈에 띄는 그런 테마죠.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력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보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KT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는 사명에도 들어가는 이 AI, 대표적인 이 테마에 탑승하는 선수기도 하죠. 오늘 두 선수 나란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매력도 대결에서는 어떤 선수가 우위를 차지할까요? 1라운드 대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엔터 대전입니다. YG를 비롯한 몇몇 엔터 업체들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는 YG 플러스. 얼마 전에 저희 라인업에서 YG 엔터테인먼트보다 YG 플러스가 더 좋다라는 한 감독님의 이 편에 섞인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YG 플러스 오늘 경기 2라운드에서 달립니다. 그리고 RBW는 상장한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새롭게 등장한 엔터 선수입니다. 대표적인 이 아티스트로는 마마무가 있죠. 이 RBW 두 선수의 대결로 엔터 대전 오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리오프닝 빠지면 섭섭하죠.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 그 가운데서 몇몇 있는데요. 이 의류 쪽에 FNF 있고요. 그리고 또 에어부산 항공 섹터 가운데 오랜만에 한 선수 에어부산의 대결로 3라운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는 덩치를 조금 키워가지고요. 게임대 2차 전지로 꾸렸습니다. NC소프트 오늘 경기 가운데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 쪽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 선수들도 최근 들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성적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LNF는 그나마 2차 전지 반등하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탄력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경기장에서 테슬라가 또 골을 여러 번 넣으면서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런 것 대비로는 2차 전지 선수들 아직까지는 몸이 덜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의 활약을 통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선수들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강의 대진표는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투표는 유튜브 게시판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경기 분위기가 꺾였나?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3일, 이틀 연속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피가 이틀이네요. 이틀 때 지금 연패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1%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쳐가지고 과연 지수가 꺾인 것인가. 게다가 이 꺾인 시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2,400을 공교롭게 맞고 떨어져서 밴드 하단까지 다시 밀릴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밴드 하단까지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슬슬 조정 나올 때 되기는 했죠. 그동안에 또 새해 들어서
한 이틀 정도는 좋지 않다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슬슬 쉬어갈 흐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은 설날이기 때문에 연휴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심리가 그대로 시장에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너무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지표들, 뭐 CPI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뭐 연은의 인사들이 그동안 이 매파적인 태도를 약간은 변화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선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좀 매파적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최근 너무 좋은 것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250 정도 코스피 기준 뭐 하방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연휴를 앞두고 있고, 연휴 지나가면 또 FOMC가 바로 또 눈앞에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심리가 어제부터 그대로 좀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봐도 2400 구간에서 1차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2500 구간에서 또 2차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려면 무언가 또 좋은 호재가 시장에 나와 주어야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FOMC에서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서야 하방으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쉬어가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쉬어가는 장세에 맞춰서 이제 연휴, 그 다음에 FOMC를 준비해서 뭐 강조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종목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늘린다라든지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어야만 할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매물대도 맞았죠. FOMC 있죠. 설 연휴 있죠. 그러니까 쉴 때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또 포트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윤겸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뭐 저기 신년 접어들어서 이틀간 이제 약세장 보이면서 1월 달도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또 예상을 깨고 반전이 있었어요. 9일간 상당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뭐 기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설 구정을 이제 앞두고 좀 약세장이 펼쳐질 때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그 기대만큼 올라갈 수 없는 전반적인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그러죠. PPI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지표로 지금 또 중요도를 높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약간 이제 전월 대비해서 조금 뭐 1% 내지 0.1% 이렇게 각각 좀 떨어진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은 조금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연달아서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중요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요. 연준의 그 인사들의 발언에 연속적으로 또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특히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살짝 깨고 지금 2358선. 그래서 다시 2400선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글쎄요, 구정 전후로는 2400선을 회복해서 다시 2500선으로 올라간다는 건 아까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매물대가 좀 두터 있고, 또 외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상당히 쉴 새 없이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잘 곁들여서 봐야 되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구정 전에도 다들 쓸 돈도 네. 많고, 구정 전에 또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또 크게 기대할 수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그 지표 발표를 같이 보면서 만약에 진입한다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되고 아직 덜 간 종목들 중에서 좀 잘 발굴해서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관망하고 좀 지켜보고 구정 이후 전후를 갖다가 살피면서 분할해서 분산해서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쓰는 용어 자체가 관망,
조심스럽게 이런 단어입니다. 신중하게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이 설 전에는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윤겸 전문가님이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대체로 지금 쉴 자리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좀 전에 설을 앞두고서 또 현금 마련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현금 확보는 기관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워낙에 그동안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연초에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경기 전반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선수들을 봐야 되겠죠. 오늘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라운드 대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대진 AI 인공지능 관련된 선수 셀바스 AI KT 알파입니다. 4번의 라운드 가운데서 가장 오늘 뜨겁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라운드기도 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님. 저는 KT 알파로 KT 가도록 알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KT 알파 가겠습니다. 네, 두 분은 나란히 KT 알파를 주셨는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요새 지금 AI 하면은 정부 정책 6대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동안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친환경 이런 쪽으로 이제 원전, 방산 이쪽으로 이제 주력을 많이 정부에서 또 신경 썼고 외교 세일즈도 했고요. 그동안 이제 AI는 정부 정책주에 들어가긴 했으나 어떠한 이제 뚜렷한 뭔가 좀 보여주는 언급도 좀 미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지금 메타버스가 한동안 좀 죽었다가 다시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셀바스 A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셀비 싱잉 보이스라고 개발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써봤지만은 요걸 갖다가 이제 영국이 앞으로 이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개발해 갖고 음성 합성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갖다 분야를 넓히는 이런 부분에서 신기술을 좀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글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이제 변환되는 그런 이제 합성 기술인데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가사, 멜로디, 박자 등을 갖다 입력하면은 가수의 고유 창법까지 음색을 표현하는 이런 아주 저도 접하지 못한 아주 신기술 이런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해서 주가 강세. 그게 요즘에 보면은 포털 사이트에 대본 같은 거 입력하면은 그쵸, 아나운서가 텍스트, 읽어주는 건 읽어주듯이 있는데 글로 이렇게 그거를 노래 버전이다 이렇게 그것까지 거죠? 접목해서 신기술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SL바스 A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올해 이제 1분기가 아니라 이제 전년 동기 해서 이제 상당히 매출도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 반영이 상당히 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트상 조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T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KT 이제 쇼핑도 부분도 강화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서비스 믿음이라는 것 다 상용화 이제 추진하면서 KT 자회사로 이제 상당히 좀 부각된 부분 쇼핑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티커머스도 부분도 수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KT 알파가 최근에 이제 ICT 기업, ICT 사업을 갖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이런 이제 AI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쇼핑 부분 이런 부분을 강화해 갖고 상당히 지금 다각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차트상 보면 AI 셀바스는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좀 주가 위치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차트상 시총도 이제 KT 알파가 조금 더 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차트상 단기간으로 이제 이 구정 전후를 해서 월말까지는 좀 더 KT 알파가 좀 달려갈 수 있는 차트 위치상도 있고 좀 더 상승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두 기업 다 AI 관련해서 이제 신기술, 신사업 이런 부분 상당히 둘 다 고무적이고 양호하고 전망이 좋은데 이 두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KT 알파가 좀 더 상승세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KT 알파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이미 쏟은 업체, 앞으로도 에너지를 내뿜을 업체, 여기에서 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알파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셀바스 AI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도가 조금 더 이제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업이 2009년에 상장을 했는데 국내 최초 인공지능 AI 관련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음성 인식에 특화가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AI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메타버스 쪽까지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성장도로 봤을 때는 셀바스 쪽이 조금 더 이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부분은 오픈 AI의 챗 GPT잖아요. 네. 저번에 금요일 날에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한번 맞아요, 해보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가지고 오기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원래 기존의 클라우드 고객들한테만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일반인, 그 다음에 뭐 기업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답변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제가 뭐 당장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피곤하니까 I am tired 쳐봤더니 굉장히 많은 답변들, 피곤하니까 유감이다 하면서 이제 이 3초 만에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짜르르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를 써봐라 했더니 보통 일반적인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답변이나 혹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이런 것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를 써서 본인이 그래서 창작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AI의 단계가 완전히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약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앞으로의 이 성장도가 상당히 좀 어마무시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구글에서 이 오픈 AI에 대해서 이제 검색 엔진이 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구글이 코드 레드로 설정을 하고, 아직 이 챗 GPT 같은 이런 모델이 없거든요, 구글은. 그러다 보니까는 빠르게 우리도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이 AI 관련주들, 기본 셀바스 AI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최근에 폴라지 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KT 알파를 고른 이유는 일단은 국내 모델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 모델을 이제 서비스할 것이다, 상용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셀바스 AI는 결국에는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셀바스 AI가 어찌됐든 국내 1호 인공지능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의 신고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 단기적인 매물들을 이제서야 좀 소화하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이 탄력적인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AI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KT 알파는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KT 알파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디지털 질서, 그 다음에 공급망 강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디지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AI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정에너지 그거 아니에요? 청정에너지였죠. 맞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 디지털 질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최근에 또 정부에서 AI 정책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탄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서야 KT 알파가 또 이 매물대 소화를 해줬고 관련된 실질적인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KT 알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인공지능이 장기적인 테마가 될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장기적인 성장성 이제 나와줘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상당히 좀 박빙이었고요.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평가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앞으로 좀 더 뿜어낼 수 있는 선수로는 KT 알파가 꼽혔는데,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역시 KT 알파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KT 알파 70%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셀바스 AI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 전략을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안내 드린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업사이드를 크게 보면 안 될 것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 이전 고점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약한 13,000원 정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현재 주가가 11,250원인데 13,000원가량, 이 선수 직전 고점이 13,850원이거든요. 그래서 13,000원가량으로 설정해 드립니다. 오늘 이 선수, KT 알파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도 두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의 대진은요, YG 플러스 대 RBW입니다. 엔터 선수, 그리고 1군이 아니라 뭔가 2군 선수들끼리의 대결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력도 비교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새로운 다크호스 RBW 가도록 하겠습니다. RBW, 그리고요. 저는 YG 플러스로. YG 플러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고요. RBW 다코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점 좋게 보세요? 일단 YG 플러스는 최근에 이야기됐던 것들이 그냥 한 번 더 이야기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뭐 양현석 사장의 이제 뭐 복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복귀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나올 그룹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BW의 저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봤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좀 확연하게 캐시카우를 잘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농력도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지적 재산권, IP에 대한 이 중요도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쵸.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OTT라든지 혹은 뭐 웹툰에 대한 부분들, 이제 IT를 좀 확보를 해놓으면, IP를 좀 확보를 해놓으면 비단 이 본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RBW가 최근에 이 음악에 대한 IP를 계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 유명했었던 노래들도 이제 IP를 확보를 하면서 작년 이 2분기 매출의 절반이 이 음악 IP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IP라는 게 보통 이제 음악이 한 번 나오면은 뭐 1, 2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쭉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될 것 음원의 같아요. IP라는 건 제작자에게 음원을 사는 건가요? 음원의 IP는 어떤 걸까요? 지적 재산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이 가져온 노래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 알았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명곡들, 뭐 네네네. 박효신 가수의 노래라든지 네. 옛날에 유명했었던 노래들, 이러한 이제 노래들도 좀 사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P 관련 수익이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저는 확실하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꾸준히 꾸려나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업에 소속된 아이돌이 오마이걸, 그 다음에 이제 B1A4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카라가 이 소속되어 있는 DSP 미디어도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엔터사들을 계속해서 좀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 IP를 통해서 사업 분야를 좀 늘려나갈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얼반웍스라고 하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어요. 네, 이 얼반웍스라고 하는 기업이 또 이 드라마나 예능,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러한 이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직접 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최근에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RBW가 더욱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IP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게시판에서 집단지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작권법상 음원 소유권은 거래가 일단은 불가능한데 소유권은 원작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음원 사용권,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얼마씩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분을 좀 가지고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분을 가져오는 걸로 알지 못하고 완전히 가져오는 걸로 알았는데 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네, 정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YG 플러스로 골라주셨잖아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반 유통, 뭐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요, 유통도 음반 유통도 하고 YG 자회사죠. 그동안 이제 YG가 상당히 이제 부침이 많지 않았습니까? 모회사가 뭐
양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 물론 이제 그렇죠. 뭐 해결이 돼서 이제 마무리돼서 다시 도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에 한 200억 투자를 해서 2대 주주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이그룹 투마로 마이투게로라는 보이그룹이 저도 생소하긴 한데 그 BTS 동생 그룹이라고 많이들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반이 선주문 해가지고 이제 선주문 양이 156만 장이 돌파했다고 그래갖고 상당히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YG 플러스 같은 신사업 미술 분야 쪽으로도 진출을 해가지고 미술 작가 영입에 전속 개혁해서 미술 전지 뭐 브랜드 영업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 관련해 갖고 이제 음악, 광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유통도 하고 상당히 이제 사업 다각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전망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RBW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200억 규모 음악의 콘텐츠 유통 계약도 체결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카라그룹, 네. 카라그룹이 관련된 옛날에도 핑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예전에 본래 이름이 레인보우 브릿지 월드였거든요. 네. 이름을 좀 바꿔서 RBW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투자자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콘텐츠 관련 사업을 갖다 전반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출 증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트상 약간 이제 어떤 이제 너무 저점에 있고 반응하고 좀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디다.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 차트의 움직임이 좀 둔하고 둔감한 부분, 올라가는 데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YG 플러스가 좀 상승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YG 플러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RBW는 일봉도 일봉인데 주봉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봉이 이렇게 완전히 우하향이던데 이런 차트 괜찮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엔터주 쪽은 저는 주목받을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서야 좀 고개를 꺾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로 인해서 이번에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라운드 승자 보겠습니다. 2라운드 엔터의 대결. 차이가 많이 납니다. YG 플러스 71%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RBW가 떨어졌어요. 이 선수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좀 빌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17,000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4,000원입니다. 17,0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는요, 이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또 요즘 들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섹터기도 한데요. 이 가운데 FNF 대 에어 부산입니다. 두 분의 선택 알아보죠. 먼저 윤겸 전문가님. FNF하고 에어 부산이죠. 네. 참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당장으로선 에어 부산이 좀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에어 부산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저는 FNF입니다. 두 분이 엇갈렸어요. 그러면 에어 부산부터 알려주세요, 윤겸 전문가님. 네, 에어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업계가 뭐 고사 직전,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였죠. 구조조정에다가 뭐 주변에 저도 아는 분들 보면은 여행사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항공에 있던 승무원들도 다 뭐 구조조정만 맞아요. 해가지고 뭐 네. 이 투잡하고 알바하고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중국도 문어병 이런 이제 여파에 따라서 이제 국내 비행기 통행량의 이제 65% 에어부산이 회복을 했고요. 해외 항공 그 관련 예약률도 9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는 지금 여행 항공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물론 선반영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백화점 부산점하고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해 갖고 이제 여행객들 백화점으로 같이 이제
유통 부분을 갖다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풀어가는 연계 특색을 있는 부분을 갖다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일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인기 노선 항공을 갖다 증편해 갖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저란 말이 있듯이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기반을 다시 다져서 상승하려는 이런 부분에서는 에어부산이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FNF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패션도 운영하고 아시겠지만 MLB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조 원 넘게 매출이 나왔고 중국에서 또 FNF 이 MLB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글로벌 팝스타를 또 육성하려는 이런 부분. 또 원래 하반기에 이제 오디션을 이제 지상파 방송하고 엮어갖고 크게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열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고 FNF도 손색이 없습니다. 상당히 기업도 좋고 매출도 좋고 사업도 다각하고 엔터테인 쪽도 방향을 높이려는 패션과 엔터테인을 혼합해서 한번 좀 일어서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구정전후 현 시점에서는 에어부산이 조금 더 힘이 좀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탄력받았을 때 한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둘 다 좋은데 네. 지금 상황에선 에어부산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에어부산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항공 쪽 에어부산이었는데 FNF 골라주셨죠, 김영우 전문가님? 지금 FNF가 중국에서 MLB 단일 브랜드로 1조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디스커버리와 MLB 합쳐서 1조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가 한 5,420억 정도, MLB가 5,350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건 판매 전략도 굉장히 좀 잘 꾸려 나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이 추가적인 견조한 매출은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좀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공주는 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항공주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구조가 아직까지 불안한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 다루어진 지 벌써 한 3주, 한 달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 중국 춘절에 대한 이 불안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춘절이 시작이 되면서 민족 대이동이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대확산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가 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쪽은 시장 빠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항공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순환매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항공주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룰만 하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리오프닝의 목적이 내수 경제 활성화잖아요. 내수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 이 FNF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신장폭은 더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점에 그리고 봉쇄가 되던 시점에 이 중국에서 1조 매출이 넘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매출폭이 훨씬 더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FNF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춘절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두 분은 약간 엇갈리세요. 한쪽은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항공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봤던 반면에 또 김영일 전문가는 여전히 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호재일까? 과연 다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악재일 가능성도 있는지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승자는요. 유튜브의 투표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뇌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는 듯 보이네요. FNF가 54%의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에어부산이 좀 아쉽게도 떨어졌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윤현 전문가님. 다음 매물대 많이 몰려있는 5,000원을 일단 통과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서 5,000원까지 한번 조금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000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업사이드가 꽤 있습니다. 위쪽으로 1,500원이니까 한 45%, 40% 정도 업사이드 꽤 나오니까요. 에어부산 가격 전략 5,000원 설정해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대 2차 전지 NC소프트 대 LNF입니다. 이 선수들은 단기 반짝이 아니라 아마 이 경기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담아보셨던 이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NC소프트 대 LNF 이렇게 대결을 꾸려지는데요. 저희 선택해 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오기 전에 LNF를 선택했는데 네. NC소프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아마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저는 처음부터 NC소프트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김영 전문가님 마음이 바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차트 보고 이 차트에서 과연 이 고가를 뚫어줄 수 있을까? 최근에 현재 구간에서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네. 구간을 계속 뚫어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구간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복기를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쪽이 게임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NC소프트에서 신작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점. 뭐 스론의 리버티에 그 다음에 뭐 블레이드 앤소 레스, 프로젝트 G, 뭐 프로젝트 R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신작이 대기 중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게임은 신작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리니지라는 캐시카우가 있고 스노는 리버티 게임을 봤을 때 리니지와 비슷한 형태의 잘하는 형태의 그러한 게임이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신작 기대감이 가장 빠르게 있는 게임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어찌됐든 시장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벨로프나 혹은 이제 조이시티 같은 이런 게임주도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충분히 탄력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또 양극재 관련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일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이 미국 진출을 하려다가 그게 좀 약간 좌절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나와야지 공장을 크게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진출을 할 건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결국 이 IRA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을 때에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좀 실망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언가 2차 전지 쪽은 분기점이 될 만한 이슈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분기점이 될 만한 이슈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분기점이 IR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잘 살아 있어서 NC소프트가 충분히 현재 고점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매물대로 좀 뚫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은 지금 또 단계 기대를 모을 만한 모멘텀이고 IRA는 3월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니까 NC소프트 골라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뭐 NC소프트 한때 뭐 100만 원 이상 갔던 뭐 황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맞죠.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50만 원대 이제 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지금 막 상당히 NC소프트는 저평가됐고 한알령 OTT 관련해서 이제 가장 앞으로도 이제 크게 요동치지 않고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쪽은 저는 콘텐츠, 게임, 엔터 이쪽이 좀 아닐까. 여행, 항공, 뭐 화장품 이런 뭐 카지노 이쪽은 약간 이제 변수가 있긴 있어요. 네. 이제 환자 급증, 사망자 급증 이게 또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중국도 이제 뭐 적응도 하고 이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게 만약에 어떤 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예상치 않은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역시 이제 중국 한알령 OTT 관련해서는 역시 게임
게임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호 발급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되고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도 이제 4종도 출시하고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고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공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제 뭐 저점 다지고 상당히 지금 뭐 부침도 있고 상당히 헤매지 않았습니까? NC소프트 네. 좀 약간 이제 평가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평가도 받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닥 딛고 이번 중국 한알령 OTT 관련 게임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LNF 같은 경우 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며칠 이제 요 사이에 상당히 급등하다 보니까 그쵸. 2000전지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한 130달러 하거든요. 그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400달러까지 육박해갖고 한때는 뭐 1000달러까지 가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너무 이제 큰 기대 섞은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2차 전지가 이제 준 주도주로서 좀 한상히 달리다가 좀 쉬어가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매물 소화가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언급했지만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네. 정도로 거기서 그냥 유지하면서 이게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재차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또 특히 방금도 IRA 법안이 나왔는데 해결해야 산, 넘어야 될 산이 좀 상당히 있고요. IRA 법안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제 리스 영업용 차량 같은 뭐 지원금이 좀 나온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풀어야 될 좀 큰 그런 법안 문제 해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 통상 교섭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2차 전지 관련해는 LNF 같은 경우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수혜를 받고 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해도 성장성이 이어질 거라고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NC소프트가 저점 바닥 뛰고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NC소프트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두 분 동일하게 주시네요. 그래서 NC소프트 다음 라운드 올라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마음이 통했을까요? 네, 통했습니다. NC소프트 여러분들도 많이 골라주셨고요. 65% 지지받았습니다. LNF는 35%의 지지율에 불과했는데 아직까지 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가 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LNF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바닥이긴 바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20만 5천 원 정도 보고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은 2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KT 알파 대 YG 플러스, 2라운드는 FNF 대 NC소프트입니다. 오늘은 뭐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이쪽이 아니라 약간은 좀 말랑하고 가뿐한 내수, 성장 섹터 이쪽에서 종목이 많이 좀 꼽혔습니다. 먼저 1라운드 KT 알파 대 YG 플러스 시작해보죠. 윤겸 전문가님. 저는 차트상 또 그림을 또 봐야 되니까요. 네. YG 플러스가 단기간에 좀 더 상승세를 나을 것 보여주지 같다. 않을까. 그래서 YG 플러스로 플러스.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윤겸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내일 하루용으로 KT 알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짧게 KT 알파 이렇게 좀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먼저 YG 플러스 차트가 좀 더 예뻐요? 예, 지금 이제 바닥 딛고, 예.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이려는, 응집을 해갖고 지금 분출하려는 그런 이제 그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단 하루를 보면 이제 KT 알파를 뭐 언급하신 대로 또 네. 이제 저도 그게 공감하는데, 구정 전후 1월 말까지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많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에 이제 투자도 많이 했고요. 네. 음반 유통도 하고 있고 매니지먼트도 이제 노력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미술 부분 이런 이제 사업 다각화 신 또 이제 기획에서 가수들 이런 것도 이제 발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1월 말까지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KT 알파 같은 경우 ICT 이제 사업을 떼고 커머스 전문 기업을 이제 거듭나면서
이런 쇼핑까지 겸비해서 또 AI 서비스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추가 상승하려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KT알파도 상당히 좋은 회사 기업으로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 KT의 자회사가 많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우영우 붐이 일었을 때 그때 KT 이 자회사들을 쫙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 자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KT 알파는 뭐 하는 업체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와갖고 이제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이제 좀 나오고 커머스 있고요. 전문. 커머스 또 AI도 접목하고 AI. 쇼핑 이런 이제 어떠한 이제 돈이 되는 앞으로 이제 신기술 신사업적으로 또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ICT 사업도 이제 정리를 하고 사업 다각화 재편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회사가 아닐까 상당히 전망이 기대가 되고 차트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상당히 올라온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상은 좀 더 YG 플러스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미세한 차이로 YG 플러스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알파 골라주셨죠, 김영우 전문가님은? 하루짜리. 네, 하루 용이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얼마나 강세를 보일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슈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책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있죠.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 정책 지원주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AI 관련된 이야기들 나왔고 네. 또 계속적으로 또 이 관련돼서 이 호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의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AI에 관해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발만 잠깐 담궜다가 빼는 그런 이제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완전히 네. 조금 어려운 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YG 플러스를 그럼에도 굳이 고르지 않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이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저는 탄력이 좀 나오려면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전에는 현금 확보를 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금 확보하기 전에 오늘 밀어놓은 물량을 이제 펌핑 많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KT 알파 내일 하루용으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축구로 따졌을 때 많이 지고 있는데 우리가 로스트 타임 10분만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교체 카드 한 장이면 KT 알파 써야 될 것 그쵸. 같고 네, 그리고 비유가 좋은 우리가 것 좀 같아요. 이기고 있으면 여유 있는 상황이면은 윤겸 전문가님처럼 YG 플러스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금은 다른 선택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두 선수입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갈 선수는 누굴까요? 네, 차이 비슷하죠. 고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KT 알파 결승전 올라갑니다. YG 플러스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YG 플러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다음 목표가 6,000원 정도. 6,000원. 6,000원을 이제 마디가 예. 그 매물대가 몰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80원입니다. YG 플러스 가격 전략 6,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의 대결 여기에서는요. FNF 대 NC소프트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F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FNF 그리고요. 저도 FNF로 가겠네요. FNF를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NC소프트도 앞서 골라주실 때 공통적으로 좀 좋다고 해주셨는데 FNF가 이겼네요. 먼저 김혜율 전문가님. 조금 더 좋다는 생각으로 좀더 좋다? 골랐습니다. 네. 레제비츠님께서 굉장히 좀 말씀을 잘 네. 해주셨는데 NC소프트가 저번에 빠졌던 게 디아블로 4 나오는 날짜하고 겹친다 맞아요. 기대작이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전작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리니지와 디아블로 3거든요. 네. 근데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디아블로 3는 사냥을 통해서 강해지는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과금 유도를 굉장히 좀 잘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PK나 혹은 이제 유저 간의 싸움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해지는 그러니까 약간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PK가 뭔가요? 유저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디아블로 3 하다가 보통 이제 전 해봤거든요. 사냥하다가 잔 적도 있거든요. 지루해서요?
사냥을 계속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물론 이 강해지는 재미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또 이 매니악한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스론의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디아블로와는 이제 좀 무감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FNF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NC소프트는 이 넘어야 될 산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큽니다. 현재 매물대 구간이 결과적으로 앞서서 2번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NF는 이제서야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중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됐을 때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NC소프트는 매물대가 약간은 좀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은 네네, NC를 저도 골라주세요. 마찬가지 NC소프트가 상당히 지금 이제 OTT 한알령 가서 게임 네. 판호 발급 이런 부분 이제 신작 출시, 네 게임 발표도 하고요. 또 저평가돼 있다고 이제 많은 언급이 또 있었고 상당히 이제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더 이상은 이제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중국 한알령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돌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 이상 많은 상승을 단기간에 좀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FNF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에 네. 엔터테인먼트까지 접목을 해서 MLB 그 이제 중국 매출 이런 부분에서 시장 확대, 엔터테인까지 이제 설립해 갖고 이제 사업 다각화, K 콘텐츠를 갖다 이제 넓혀가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패션을 바탕으로 해서 엔터테인까지 얹어가지고 좀 더 매출 실적,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FNF가 좀 더 추진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도 FNF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에는 리니지 짱입니다요 해주셨는데 게임 유저신가 봐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위치상 FNF가 조금 더 낫다. 두 분의 의견은 모아졌고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일단 결승전에는 FNF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좀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FNF 72% 지지거든요. NC소프트 28% 정도의 지지만을 얻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이 이쪽 가격 전략 주세요. NC소프트. 네. 네. 예. 다음 목표대를 한 52만 5천 원까지 잡으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업사이드 10% 정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결승전입니다. 승자를 골라주세요. KT 알파 대 FNF입니다. 색깔이 많이 좀 다르죠. 오늘 강력한 호재를 만나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해 이 MVP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 KT 알파, 그리고 꾸준히 모범생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NF입니다. 두 분도 의견 주실까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지금 상황에서는 FNF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그래요? 되겠네요. FNF.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저는 원래대로였으면 KT 알파 갔을 것 같은데 네. FNF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은 하루짜리면 KT 알파가 맞다고 좀 전에 해주셨는데 FNF를 결승전에서 저는 접근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일 접근할 의향도 있고 관심 네. 종목에도 넣어놨고 내일 흐름 보고 접근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는 생각인데 네. 저는 거의 한 근 7, 8년 동안 이 매매만 많이 연습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네, 결과적으로 이 어려울 수 종목이 있다. 차익 실현이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설날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확보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을 시기라서 어려운 매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쵸. 굳이 이 어려운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고 FNF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국내 매출 1조 돌파했고 중국 매출은 더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상승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또 함께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건 FNF 홀딩스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이 두 기업으로도 충분히 좀 저는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FNF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매매라면 FNF가 그렇죠. 맞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KT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AI,
쇼핑까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사업을 재편해 갖고 힘있게 나가는 오늘 또 호재를 만나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FNF 같은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서두에 이제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정 전후에 진입한다 하면은 조금 저평가돼 있고 크게 구정을 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FNF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종목은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구정 끝나고도 1월 말까지 좀 더 네. 추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야 바로 FNF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는데 패션에다 엔터테인을 접목하는 패션 매출도 상당하고 여기다 엔터테인먼트 신사업까지 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남아있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런 차원에서 FNF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FNF였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승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승자 보시죠. KT알파 대 FNF.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과 동일하게 FNF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오늘의 우승 선수 FNF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현재 성적으로 보자면은 FNF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활약을 펼치지는 않지만은 확실히 좀 모범생 같은 면모, 오늘도 후반전에 들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양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FNF 알려주세요. FNF요? 네. F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서야 좀 고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KT알파는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음 목표대를 한 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무리가 없을 듯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 선수와 또 아쉽게 떨어진 KT알파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차악을 고르는 그런 라운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안 좋은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8명의 선수들이 다 매력적이어서 많이 고민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선수들 이야기 말고 경기 전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3시 40분이고요. 좀 전에 함께한 윤겸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 전후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들고 갈지 팔고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